오늘은 현재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태스크포스가 발표한 내용들이 있죠. 그거에 관련하여 잠깐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 이게 이제 정식 명칭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 앞으로 줄여서 그냥 태스크포스 또는 TF라고 명칭하겠습니다. 이 태스크포스가 27일 이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보고서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를 했는데 비공개 합의가 있었고, 그러나 정부는 보고서 내용을 겸허히 수용한다고만 하고 합의 파기나 재협상을 언급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보고서를 토대로 피해자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나가고자 한다, 그렇게 말했고요. 청와대는 공식 논평을 내지 않다가 오늘 아침에 문재인 씨가 성명 발표했죠.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한일 위안부 합의가 잘못되었다면 이거를 고쳐나가겠다, 이런 식의 오늘 신문은 어저께 이제 찍혔으니까 없을 것이고, 오늘 아침 그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뉴스 시간에 문재인 대통령의 그 발표가 있었습니다. 초강경자세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 측은 한마디로 한 발자국도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을 고노다로, 우리나라 말로는 하야테랑이죠. 하야테랑, 고노다로, 하야테랑 외상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아베 신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안배 진삼이죠. 아베 신조, 아베 총리가 절대 이것을 용납할 수 않다, 자기는 물러날 뜻이 하나도 없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정대협, 한국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 이게 정식 명칭입니다. 한국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 정대협. 여기에서는 합의가 잘못됐다는 점을 선포했다면 이를 무효화해야 한다. 이것이 정대협의 입장입니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말한 내용은 뭐라고 했냐 하면은, TF가 비공개 합의를 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 비공개 부분을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공동 기자회견 내용에 포함시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이후 국회, 언론 등에 설명했다. 그래서 비공개 합의에서 비공개 부분을 국회와 언론 등에 설명했다라는 겁니다. 외교협상 결과를 모두 공개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비공개하는 경우는 흔히 있다. 또 협상의 복합성과 합의의 본질적, 핵심적 측면보다는 절차적, 감성적 요소에 중점을 둠으로써 균형 있게 평가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복잡한 고난도의 외교 협상 결과와 과정을 외교 관례를 무시하고 외교부 70년 역사에 전례가 없는 민간 TF라는 형식을 통해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외교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것이다. 1228 합의는 우리 정부와 피해자들이 원하던 3대 수건사항, 일본 정부 책임 인정, 그 다음에 공식적 사죄와 반성, 그 다음에 일본 정부 예산에 의한 이행조치에 최대한 근접한 것이고, 이는 일본 정부가 그간 제시했던 어떠한 방안보다 진전된 내용이다. 일본 측 양심을 대표해 유력 인사들과 미국 등 국제사회도 합의를 긍정평가하고 있다.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 할머니들이 고령이라는 시급성에 비추어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시는 동안 상처를 치유하겠다는 지난 정부의 강력한 의지하에 이루어낸 것이다. 이것은 이제 조선일보 이민석 기자의 기사 내용을 제가 읽어드린 것입니다. 이상이 일간 신문에 발표된 기자들이 쓴 그 기사 내용입니다. 저는 1차 취재원이 아니고 저는 이제 2차 논평자의 입장이니까, 제가 이렇게 읽게 되는 이런 취재원의 내용을 밝히겠습니다. 조선일보 이민석 기자, 이런 사람들이 쓴 기사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것은 이제 우리가 크게 보면, 제가 이제 먼저 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문재인 정권의 노선, 친중, 친북 노선을 해서 러시아와 중국 이렇게 연결시켜서 기존의 한미동맹, 한미일 동맹, 이러한 횡적 세력을 종적으로 격파하겠다는 현재 문재인 정권의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죠. 크게 보면.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그러한 격파 방식은 뭐냐 하면, 첫째가 여론 선동전입니다. 여론 선동전. 그래서 이렇게 민간 TF, 태스크포스 팀을 운영을 해서 그들이 발표를 하고, 그 발표가 국민을 선동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었으니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잘못된 합의는 파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서 한일 관계의 파탄, 현재 북한 대북 정책에 있어서 한일 간의 긴밀한 교류 협력이 필요한데, 그것을 파탄냄으로써 친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친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민간 TF를 일으켜서 지금 국민 여론을 선동해 가는가에 대한 설명을 방금 했습니다. 그러한
친중, 친북 노선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일단 1차적으로 여론 선동전에 나서는 거죠. 세월호 사건에서도 여론 선동전을 일으켰듯이. 자, 그러면 이 점 문재인 지금 정부가 지금 그 위안부 합의가 뭐 잘못되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아까 그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의 이야기도 제가 소개를 했고요. 먼저 이거는 상대방이 있는 외교 행위 아닙니까? 그러면 일본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 합의를 해가지고 서로 간에 뭐 내용이 무엇이 잘못되었든 뭐 비밀 협정을 했든 무슨 협정을 했든 양자가 모여서 정당한 외교 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권은 뭘 해야 되냐 하면 전 박근혜 정권이 이 합의를 잘못했다. 나는 이거에 반대한다. 그러니까 재협상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먼저 번 박근혜 정권이 뭐 합의를 잘못했으니까 뭐 이게 무효니까 파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대로 박근혜 정부가 뭘 잘못했다고 합시다. 뭐 비밀 무슨 이면 합의를 했다고 합시다. 그렇게 했다고 하자고. 어쨌든 그러나 그것은 박근혜 정부와 일본 정부와의 그 공식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구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아무리 잘못된 합의고 무슨 어쩌다고 하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속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 정부나 일본 정부나 두 눈 뜨고 멀쩡히 협정 체결을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유효한 것입니다. 이거를 한국에 선동된 국민들이 아무리 그것을 무효라 외치고 하더라도 그건 국내 문제일 뿐입니다. 즉,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은 안으로는 국내의 선동된 여론을 계속 선동을 시키든지 아니면 선동한 내용이 잘못입니다라고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야 할 것이며, 일본과는 이미 유효하게 성립된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사항에 대해서는 일본이 재협상이나 파기에 일본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거기에 구속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 국내에 선동된 이 국민들, 좌파 국민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잘못된 외교 협정이었으니까 파기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건 굉장히 무식한 얘기죠. 그러면 전 정권이 잘못된 협정을 했다고 합시다. 근데 정권이 바뀌었어. 생각해보니까 전 정권이 협정한 그 외교 협정이 잘못된 거야. 그럼 우리는 이거 없앤다.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면은 우리나라하고 누가 외교 협정을 맺겠습니까? 또 비밀 이면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무효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면 합의는 합의가 아닙니까? 또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 의하면 국제관계상 이면 합의, 비밀 협정은 다반사로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다반사로. 우리나라 그래서 카스라 테프트 밀약이란 거에 갖고 우리가 주권을 빼앗기게 된 거 아니었습니까? 과거에? 자꾸 이렇게 밀약이 너무 많으니까 국제적으로 우리 이제 이렇게 밀약은 하지 맙시다 하는 게 일어나서 이제 밀약을 안 하도록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밀약 또는 이면 합의, 비공개 이런 거는 외교라는 상황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외교 전문가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선동된 좌파 국민들의 의견이 맞다고 합시다. 문재인 정권의 이야기가 맞다고 합시다. 잘못된 합의가 있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건 국내 문제일 뿐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바, 그건 우리 국내의 박근혜 정권과 국민들과 우리 국내 문제입니다. 잘못된 합의를 잘못된 거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잘못됐다고 이렇게 우기니까 그렇다고 치자 이거요. 그럼 그건 우리 국내에서 왜 네가 잘못된 합의를 했니? 거기에 책임져라. 이렇게 따질 문제지. 그걸 가지고 일본에다 대고 이 전 정권이 잘못된 합의를 한 것이니까 재협상합시다. 파기합시다. 그렇게 했을 때 일본은 우리 재협상 안 하겠습니다. 파기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일본은 합의하자 그래가지고 누가 누구에게 사기를 쳤든지 간에 양쪽 다 두 눈 멀쩡히 뜨고서 한 것이 한쪽이 사기쳤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효하게 성립된 이러한 외교적 합의를 국내 문제로 파기시키자. 이게 선동된 좌빨 국민들의 이러한 특징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내가 생각하니 내 생각이 옳고 그러니까 상대방 생각은 무조건 틀렸다. 그러니까 외교 문제고 뭐고 아무 관계없다. 무조건 파기해야 된다. 이게 좌빨적인 성격 가진 사람들의 무식한 행태입니다.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어요. 세월호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어요. 이 말이 나온 길에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하고 다시 걸로 돌아가겠습니다. 세월호 사건 요걸 따로 떼내서 한 칼럼으로 하기에는 양이 너무 작아서 그냥 말난 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객관적으로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세월호 사건 났을 때는 뭐 했습니까? 이 좌빨들이 무슨 조사해야 된다, 검찰권을 가져야 된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들고 일어나서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 아주 치밀한 조직적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왜 제천 참사에서 사람들, 그렇게 30명씩이나 죽었는데, 그런 움직임이 안 일어납니까? 또 연평도 앞바다 낚싯배 사람 죽었을 때 왜 그러한 그러한 움직임이 없습니까? 답은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만약에 박근혜 정권 있는데 이런 제천 3사가 일어났다면 또 그런 문제 일어났을 겁니다. 또 무슨 박근혜 때문에 사람 죽었다. 박근혜 때문에 낚시하러 가서 죽었다. 이런 얘기 또 하면서 또 조사하자, 이런 얘기가 이거 여기서 객관적으로 증명됐어요. 즉, 세월호 사건이 있고 나서 있었던 모든 그러한 반정부적 행위는 조작된 것이다. 선동된 것이다. 여기서 증명되었다. 왜 여기는 조용하냐. 이건 사소한 얘기니까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원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으로서 해야 할 일은 만약에 박근혜 정권이 위안부를 잘못하였다면 또 이면 합의를 하였다면 이렇게 국민들을 선동하고 국민들이 뭐 압니까? 그냥 무식한 국민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면 합의가 있었다. 비밀 합의였다. 무효인 합의다. 그럼 국민들은 거의 선동돼가지고 그럼 파기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국민을 선동해서 선동된 여론을 등에 업고
결국은 그럼 일본에다 그것을 요청하면 일본이 들어줍니까? 우리 같으면은 우리가 일본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들어줘야 됩니까? 어떻게 위안부 합의 그때 했어요. 근데 일본이 그 내용 우리가 좀 너무나 양보했다. 그거 좀 잘못됐다. 이변 합의다. 그러니까 우리 파기하겠다. 10억엔 준 거 다 돌려달라. 그냥 무상으로 우리가 그냥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거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 입장이나 일본 입장이나 한번 합의가 성립이 되면 거기에 구속되는 거예요. 그 문재인 정권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자기들이 판단할 때 박근혜 정권이 잘못된 합의를 하였다면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외교적으로. 외교적인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해결해야 하고 한일 동맹을 더 강화한다든지 이렇게 가면서 그것을 해결해야 될 것과는 오히려 정반대의 방향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잘못된 합의다, 이면 합의다, 비밀 협약이다, 이렇게 가면서 국민들이 이거 파기합시다 이렇게 돼서 그럼 문재인 정권이 하는 일은 뭐예요? 뭐를 하겠다는 겁니까? 결국 한일 간의 관계를 무책임하게 파괴시키겠다 이거밖에 아니에요. 외교권을 가진 행정부라면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일본을 설득해야죠. 암만 생각해도 이거 박근혜 정권이 합의 잘못해줬다. 물러달라. 일본이 안 물러주겠다. 이미 된 걸 왜 물르냐. 이러면 첫째야 그럼 할 수 없다 나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할 테니까 그거 좀 바꾸어 달라. 우리가 이렇게 이런 거는 카드를 주겠다. 이런 게 외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외교적인 어떠한 그 해결 방안의 문제를 국내적으로 갈등을 조장시키고 그럼 결국 또 지금 우리 태극기 우파 시민들은 또 이제 이거 갖고 이야기 좀 설왕설래 하지 않습니까? 왜 이러냐. 국민을 또다시 이렇게 분열시키고 문재인 정권이 하는 일은 완전한 무능함입니다. 완전한 무능함과 그 다음에 선동, 그 다음에 기만, 그 다음에 무책임 이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하면 갈 데가 어디 국제적으로 고립되면 뭡니까? 중국으로 가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본이나 미국과의 어떠한 긴밀한 관계를 자꾸 훼손하고 그러면 자꾸 중국 쪽으로 끌려가겠죠. 그러면 정정당당하게 그냥 국민투표에 붙이든지 우리는 이제부터 한미 그 동맹을 파기합시다. 이런 식으로 정정당당하게 이야기하고 국민투표에 붙이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승부 걸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동의해주고 한다면 그거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방식은 어떠한 내부적 갈등을 유도하고 선동해서 그것을 아무런 국제적인 책임이 없는 외국에다가 돌리고 그래서 일본을 증오해라, 미국을 증오해라 이런 식으로 국민을 개돼지로 만들고 그래서 개돼지가 된 국민들은 가서 물고 똥 싸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과는 뭐가 오겠습니까? 자폭입니다. 자폭. 우리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걸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한번 성립된 국제관계, 외교협약을 아무리 설령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저는 지금 박근혜 전 정부가 한 것이 잘못되었는지 잘 되었는지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 나름대로 어떤 일이 있었을 겁니다. 뭐 미국의 압박이 굉장히 그 당시에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히 강력하게 나갔는데 당시 이제 미국의 그 압력이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의 압박은 이제 강력한 것이고 그런 거를 하다가 이제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칼럼에서 정리를 해보기로 하고요. 오늘 칼럼은 그 얘기가 아니고 문재인 정권이 왜 무엇 때문에 무책임하게 이미 성립한 유효한 국제 간의 협정을 국내 문제로 선동과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일으켜서 책임을 전가하면서 무책임하게 행정부가 해야 할 그 책임을 회피하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아주 간략하게 정리한다면 원인과 결과, 과정이 무엇이 잘못되었든 잘 되었든지 간에 이미 성립한 국제 간의 외교 관계를 국내 문제로 선동과 부추김을 통해서 돌파해 나가려고 하는 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태도는 매우 무책임한 것이다. 무능력한 것이다. 선동 정치인 것이다. 예, 이상입니다. 이번에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0주기 기념 사업으로 박정희 대통령 사진으로 본 62년 화보집을 발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화보집을 캠코더로 촬영해서 이 사진첩의 내용을 다 못 보여드리고 분량이 너무 많아서 한 600페이지 되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책이 좀 크고 육중합니다. 매우 크고 육중해서 이거를 들고 다니기도 좀 힘들고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지금 촬영해서 편집해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전화번호는 항상 그 맨 앞에 공지하니까 그리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010-5300-7901입니다. 이 책의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책값이 조금 나가요. 그래서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한테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힘들게 저희가 600페이지에 걸쳐서 제작한 책이고, 이 책을 1페이지부터 넘기면서 천천히 보고 있노라면 참 박정희 정신이 이렇게 살아 돌아오는 것을 보고, 참 이 젊으실 때 그 모습도 이렇게 보면 김종필 총리 그 다음에 특히 유경수 여사 모습이 많이 나오죠. 그렇게 돼 있고, 그 정주영 회장 아주 젊었을 때 모습도 이렇게 나와서 참 향수 같은 것도 불러일으키고요. 아주 칼라 사진도 몇 장 있습니다. 옛날이지만 존슨 대통령, 카터, 이런 닉슨 이런 분들 방한 때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고, 보고 있으면 이 월남 파병 이런 장면까지 나오고요. 참 볼게 보고 있으면 특별히 글씨를 안 읽어도 글씨로 보는 책하고 이 화보집과의 차이는 뭐냐 하면, 글씨로 보는 책은 한 번 읽으면 또 읽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화보집을 보고 있노라면은 또 보고 해도 질리지를 않아요. 이 모습들이. 그리고 이 유경수 여사 모습은 참 좋습니다. 보기. 그래서 이거 보고 있으면은 우리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고, 지금 우리나라 역사가 지금 이렇게 잘 흘러온 역사가 지금 이 땅에서 지금 문재인 정권, 김대중 노무현 정권 들어서면서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거든요. 참 이거 개탄스러운 일이고요. 그래서 이 화보집은
일단 블랙 양장본으로 돼서 꽤 무겁고 들고 다니기는 좀 힘듭니다. 이게 무거워서. 그래서 집에다 소장하고 자녀 교육, 우리 보수 우파의 이념 교육을 위해서 필수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마담 프란체스카 사진도 있고, 김신조 일당이 그때 와가지고 김신조 체포됐고 사살된 사진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박정희 대통령이 그 권총 사격 연습하는 모습이라든지 아주 이걸 보고 있으면 질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마 사시게 되면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우리가 우울하고 암울할 때 이걸 보고 있으면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그 정신이 전달되어 오는 거, 활 쏘는 모습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를 일구어 왔는가,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지금 망쳐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보수 우파의 단결을 위해서 지금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0주기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가 좀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이 화보집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010-5300-7901 전화하시면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